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내일 우리 장에 반영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 우리 반도체주들의 실적과 업황의 바로미터가 되곤 하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실적 발표의 체크포인트는 재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지금 좀 쌓여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 자산도 크게 늘어서 우려가 된다면서도 다만 재고 자산의 정점이 나오면 이후에 1분기 내에 주가의 저점이 잡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 전략을 세워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편 간밤 시티그룹에서는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매수를 늦추거나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면 물가가 잡힐까요? 경기 침체가 덮칠까요?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위축된 투자 심리와 실적 시즌, 윤겸 전문가 6월은 사면 초과, 원전주, 우크라 재건주 주목, 이정우 전문가 포트폴리오 변경 시점. 이 가운데서 윤겸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6월장 정말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사면 초과였던 6월장을 지나서 7월은 어떻게 될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윤겸입니다. 참 6월 오늘 마지막 말일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어제 그 미 증시가 혼조 보합으로 또 마감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갖다가 좀 주목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잡겠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또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 잡는 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알쏭달쏭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좀 모순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 투심이 좀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우면서 혼조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왜 6월은 사면초과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사면초과의 한 달이 아니었나. 이제 대내외적인 트리플 악재가 계속 증시에 발목을 잡고 먹구름을 끼면서 그거야 뭐 모두 다 같은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사면초과라는 게 한 나라의 그 장수 항우가 초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초나라의 그 모든 군사에 둘러싸여서 초나라 그 사방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갖다 이제 뭐 사면초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사면초과의 표현이 아닌가. 그 가장 또 큰 이유로는 이런 악재 상황은 뭐 똑같은 뭐 조건이겠지만은 공매도라는 부분, 이 공매도가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울 수 없다고. 물론 공매도를 전면 폐지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나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그런 부분, 외국인들한테만 모든 게 유리하게 허용되어 있는 그런 조건들은 개선해야 된다. 불법 공매도라든지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뒤집힌 운동장에서 지금 뭐 이러다가 개미 다 죽어라는 곡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6월은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7월을 잘 대비해야겠죠. 7월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보합 박스장으로 좀 또 이어지지 않을까. 또 여름 휴가 시즌도 있고요. 또 이 장세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면서 좀 이렇게 약세장으로 계속 루즈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좀 하방을 좀 견뎌주면서 어떤 이제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폐지는 못하더라도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좀 평평한 운동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좀 붙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시 변수로는 지금 뭐 가장 그 세계 증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그냥 일시에 좀 확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카드는 전쟁 종료 아니겠습니까? 전쟁, 그 두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뭐 국지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지금도 세계 지구 한 구석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전쟁이. 근데 그런 나라 전쟁은 뭐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은 원자재, 뭐 식량, 곡물, 세계 곡창지도에다가 모든 천연자원이 나오는 두 국가가 생산량은 30% 줄고 가격은 30% 폭등하고, 이 부분이 또 물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주고요. 또 미국도 지금 문제가 금리를 인상해서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지금 뭐 연준에서 얘기는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또 구인을 갖다 또 안 해요. 인력을 갖다가 또 수급을 안 하고, 그게 또 이제 매출 실적 또 증시에 연결되는 이런 이제 모든 상황이 종합백화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6월 말 이제 다 끝났습니다. 6월 한 달 되돌아보시고 좀 포트폴리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재정립하고 7월 달에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할 것인가 잘 분석하셔가지고 헤쳐나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중요 일정으로는 또 오늘 30일 오늘 미국 시카고 제조업 PMI가 또 발표를 합니다. 중국 5월 제조업 PMI는 뭐 발표를 했죠. 약간 이제 상승해서 위축세가 약간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약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고, 1일, 2일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 입동량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요즘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지표에 의해서 뭐 상당하게 변동성이 큰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한 가지의 지표라도 신중하게 면밀하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오는 관심 섹터는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 그래도 기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섹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유럽 나토에 가서 연설도 하고 네덜란드하고 또 원전 협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를 또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재차 반등이 기회가 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는 에너토크, 우진, 일진파워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우리나라 정부 장관이 이제 가서 재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이제 건설 분야가 이제 상당히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또 중장비 관련주들이 또 들어가서 재건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서현 탑메탈, 다스코, 해잉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갖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면밀히 또 분석하시면서 7월 시장 대응하셔서 7월에는 좀 그래도 파란 계좌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황, 코멘트, 관심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주 쪽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가자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우크라 재건주까지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지표에 민감한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동안 좀 중요하게 언급해 주셨던 중국 6월 PMI 발표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하면서 넉 달 만에 경기 확장 국면 들어선 모습이고요. 서비스업이 54.7, 종합으로 54.1로 또 속보치가 한 40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PMI를 통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턴어라운드의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면 초과의 움직임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이어가시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 얘기가 아까 잠깐 나오니까 마로니에 입세님께서 파월을 탄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은 2차 전지주도 지금 압축 모드 진입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배터리 관련주에도 조정을 좀 우려해 주셨고요. 마그마님께서 선거를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블루 실장님이 공매도 진짜 해결해 주는 사람 있으면 저는 바로 찍을 겁니다. 라고 또 의견 주셨네요.
6월은 무조건 손실인 것 같아요. 반기도 일단 결과상 오늘 결과 내보면 손실 날 것 같은데요. 라면서 의견 주셨는데 지금 윤겸 전문가가 6월 시황 맞추신 거 존경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의견 주셨지만 너무 웃지는 마세요. 저희 계좌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예. 저는 또 윤겸 전문가의 그 허탈한 표정이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해답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면서 뭐 재고 자산이 전 세계 제조업 재고가 10년 만에 최대, 또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지금 생활비로 뭐 생활하는 데 다 쓰고 다들 전 세계인들이 지금 어렵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정호 전문가님 7월장 사면 초과일까요? 의견 동의하십니까? 7월 달이요? 네. 7월 초는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6월 달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뭔가 좀 더 6월 달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7월 초까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7월 말 되면 대체적으로 항상 약세를 보였던 게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7월 초, 7월 11일 그 전까지 약간 최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중순 연말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또 초반 챙기는 시점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네요. 이정호 전문가가 5월 말에 또 우리 잘 챙기자. 지금은 현금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좀 시장 보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급락할 때 또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월 초반에 매도 시점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채팅창에서도 로봇주가 이제 좀 갈 때가 됐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전 대 로봇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로봇을 지금 선택할까요? 윤겸 전문가님? 뭐, 의견 주시죠. 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죠. 뭐, 한마디로. 누굴 선택할 거냐. 뭐, 로봇 원전 지금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미래 산업 정책. 그래도 앞으로 가장 수혜 전망이 있는 종목이니까 두 섹터에서 기업 분석 잘해서 우량,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에 탑픽을 주실 수 있나요? 원전, 로봇? 뭐 원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토크, 일진, 네. 저는 이제 보성 파워텍, 우진도 보고 있고요. 로봇에선 제가 전에도 그 로보티즈로 수익률 달성도 했었고 또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네. 등등의 기업들을 갖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전 대 로봇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전 로봇 선택하겠습니다. 네. 요즘 원전이 생각보다 못 가요. 그 느낌이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보다 로봇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로봇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로보티지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왔던 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춤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로봇주 중에 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휴림 로봇도 제가 좀 급락 왔을 때 담아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로봇주보다 단기적인 상승은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값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관심권을 둔다면 어느 정도 큰 시세는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냐 아빠냐 마그마님께서 엄빠라고 써주셨는데 원전 로봇 엄마냐 아빠냐 선택인 것 같다. 윤겸 전문가의 그 비유에 따르자면 지금 좀 힘 약한 아빠를 살짝 버리고 엄마 로봇을 선택하신 이정호 전문가님입니다. 휴림 로봇을 탑픽으로 주셨고요. 자, 원전 그리고 로봇주까지 의견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로니의 입세님께서는 저는 원전주로 가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포트폴리오 변경 시점이다. 네.
정말 반기 처참했습니다. 6월 더 처참했습니다. 여기서 뭐 잘 대응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윤겸 전문가는 윤겸 전문가 나름대로, 이정우 전문가는 이정우 전문가 나름대로의 그 또 현명한 전략을 그래도 6월에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은 점만 다 보나요? 예.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포트폴리오 변경 시점이라고 보셨는데요. 다음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변경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꾸준히 시가총액 종목들을 한번 다 둘러봤어요. 1위부터 200위까지 뭐 그 밑에까지도 계속 다 봤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세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바이오주나 건설주들이 반등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되게 암울하면서 먼저 하락세를 먼저 맞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셀트리온도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 알테오전도 다시 코스닥 시총 그 12안건에 다시 들어와줬던 모습까지도 나오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쪽 이쪽이 좀 더 관심권을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과 극을 나눠요. 되게 소형 건설 회사들은 좀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일성건설이나 동신건설 이 종목들은 약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예 대형주 위주로 뭐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제는 하반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바이오 건설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들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책적으로. 근데 3월달 이후로 꾸준한 하락세가 나왔던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가.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받으면서 좀 올라가준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랑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확 느끼실 수 있는 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전저점을 뚫으려는 모습으로 더 큰 하락세가 나오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그것보다 약간 더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쪽이 아니라 약간 현대차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바이오주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테마 장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내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일정도 되게 괜찮은 일정,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해외 출장 그런 일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세는 약하다. 전날 시간에서는 완전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는 되게 뭐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느낌도 강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를 다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전보다 풍력, 태양광이 더 우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전주는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저점을 간다면 그때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냐. 그리고 차라리 고가권에서 돌파 매매를 하실 거면 태양광 풍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22일, 그러니까 지수가 2300선 초반 갔을 때, 그때 이 58,000원, 57,000원 선을 잠깐 깼었거든요. 그때 저점이 56,800원 나왔었는데요. 이 수준에 대한 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57,000원. 이 선은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 57,000원 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지금 로봇주 얘기들도 하시고요. 저는 로봇주 가운데 SPG만 매매합니다. 마로니의 입쌤님 의견 주셨고요. 블루 실장님께서 한국 주식은 반도체 못 가면 절대 못 가는 시장인 건 어쩔 수 없죠.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반도체주 매수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그걸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반등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기간값을 정해놓고 이때쯤에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도체는 시그널을 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차라리 바이오나 아까 말씀해드렸던 건설주나 이쪽을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요즘 장은 정말 2, 3%만 수익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정도로 심리가 참 안 좋고 그냥 뭐 진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수익 나던 게 갑자기 손실로 크게 또 늘어서 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6월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목표가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현재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빠르게죠. 자, 그러면 지금 낙폭과대주, 바이오, 건설주 단기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꼽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관심 있으신 섹터 있으실까요? 바이오 건설 어떠신가요? 바이오요. 뭐 바이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참 그 기대감, 어떠한 이제 희망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1, 2년 전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성과물, 어떤 결과물 또 이제 그 인류에 대한 그 이제 치료 개선 부분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섹터로 지금 전락해서 지금 뭐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거의 다 그 차트 보시면 바이오주들은 뭐 저점에서 그냥 끼리끼리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안타깝습니다. 또 여하튼 간에 어떤 좋은 신약과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제가 기억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실험 그 부분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가지고 세계 이제 몇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로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하여튼 그 바이오주 기업들은 실적 부분 결과물들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바이오주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정부도 그런 이제 바이오주의 침체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모멘텀을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바이오주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포트 손실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정호 전문가님, 단기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 줄일 만한 종목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지 뭐 의견만 그냥 주셔도 되고요. 종목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살만한 거요? 지금 좀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을 내가 사면 그래도 바이오 건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산다면 현재 포트폴리오 지금 손실 나 있는데 이걸 그래도 좀 만회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 네, 7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를 아까 제가 얘기를 빼먹었는데, 네.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보면 권리락 이후로 어떻게 보면 차트가 개판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27일 수급 보시면은 기관들 엄청 다 나가고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괜히 덩달아서 LNF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제가 저번에는 되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27일 이후로 되게 안 좋은 흐름세가 되게 나오고 있다. 그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있는 기관들 수급들이 다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약간 7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조건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백나무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인데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어쩌다가 2차 전지가 반도체에 또 묶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지금은 6월을 마감하는 이 시점,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이 섹터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위험할까요? 아니면 이런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일까요? 의견 확인해 보시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불,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도 초록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노란불 주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관심은 갖되 멀리하지 말자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우리나라 아까 전에 댓글도 올랐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큰 형님이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형 작은 형들이 따라가는데 큰 형님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런 증시 상황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갖되 멀리하지 말고 네. 가까이 두면서 지켜보면서 어떤 반등 타이밍, 터닝 포인트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정훈 전문가님. 네, 저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위험한가라고 봤을 때 위험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건 시장에 지금 강세에 있는 종목들, 뭐 바이오, 건설주 이런 걸 얘기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저가권 종목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 약간 그리고 시장에 트렌드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이런 시장에 트렌드 있는 종목을 들어가실 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엇박자를 탈 경우에 약간 더 상실감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약간 다른 종목에서 놓으시는 게 낫고, 아니면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다. 나는 트렌드 있는 종목보다는 저가권 있는 종목에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로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아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 BM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더 암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이 죽은 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게 에코프로 BM의 또 강력한 힘이라고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 매수세를 보여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 현황은 되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7월 달 내내 어떻게 보면 신주 인수권 상장 이후에 흐름까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흐름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악재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1조 7천억 원 규모였나요?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소재주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 보시나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그 부분보다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인 수급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27일 이후 전까지만 해도 기관 수급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개인들만 사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LNF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도 거의 개인이 더 많이 사고 기관은 좀 많이 팔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 수급이 좀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우리가 이때까지 뭐 바이오 되게 무관심했던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쳤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박자 늦었구나. 제가 저번 주만 뭐 전체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둘러봤더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캐치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좀 캐치하다 느낀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말씀이세요? 매수 시점이죠. 매수 시점. 바이오 쪽의 매수 시점을 관심 가져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창에서 많이 들으셨나 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역시 대세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은 반도체 2차 전지 위험하지 않다고 보셨는데요. 짤막하게 근거 주시죠. 위험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악재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악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공시 부분이 좀 되게 좀 잘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네. 마이크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떨어지셨어요. 다시 한번 달아주시고요. 예, 이정호 전문가는 반도체 배터리가 지금 가격 조정 폭이라든지 또 조정의 기간을 봤을 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이었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위험하진 않은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 나는 좀 되게 느리다. 나는 그냥 꾸준히 그냥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예, 근데 떨어질 때 조금씩 하시는 분들 그런 스타일은 되게 괜찮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는 약간 피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네.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좀 조정폭이 크죠.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 IR 부서가 좀 잘못 답변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 완전히 1조 6천억에 대한 이 투자를 전면 철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재검토를 한다는 건데 결국엔 하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좀 이렇게 보도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2차 전지 지금 조금씩 담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제가 추천했었던 대덕전자라던가 ISC 아니면 해성 DS 이런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진짜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코멘트 남아있는데요. 어떤 코멘트일까요?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위축된 투자 심리와 실적 시즌입니다. 네. 위축된 투자 심리 진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실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 게 2, 3% 정도 수익만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서 버리겠다.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안 사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불확실성이 좀 더 거쳤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위축된 투자 심리와 실적 시즌 만나면서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어떤 케미컬 작용이 나올까요? 아까서도 예. 이제 이정호 전문가가 얘기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겸 전문가도 같이 말을 해줬었죠. 7월 초반은 저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하향 조정도 됐고 그리고 결국에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발표 결과가 나오죠.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거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녀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에 개선이 될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럴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시장을 좀 떠나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눈치 보기 장세를 좀 펼쳐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45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이 레인지 구간 안에서 저는 좀 박스권을 좀 보여줄 것인데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450포인트를 돌파한다라면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그러면은 이제 공격적인 매수 구간이 진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셀트리온 자리 정말 괜찮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선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을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 제약 섹터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봅니다. 그 다음 후속주자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저께인가 그 화요일날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레고캠 바이오라던가 알테오젠 이런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달리는 말, 올라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기대감이 만연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그 공방에서 이스헵치스 한번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특허 출원을 네, 의견 또 이어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300원 선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그래도 한 단계 좀 낮아지면서 11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 속에서 실적 시즌의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 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조선주가 움직여서 지금 조선주 가운데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뭔가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보다도 지금 반도체주의 하락,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3개 들고 계시대요. 비중이 적은데 3개 정도 좀 늘려놓으셨네요. 들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이정호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금요일에 셀트리온 말씀드렸다고 공방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은 셀헬,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 3가지 종목을 보유 중이신데요. 네, 마그마님께서 색깔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전문가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무슨 색깔이죠, 저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무슨 계속 색깔이에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전문가님들 색깔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신중하게 좀 듣고 있어요. 네, 자료 소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유세벽 전문가님 네. 지금 실적 시즌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네, 바이오주 아까 예. 지금 저평가 우량주님 그 아까 댓글창에 남겨주신 그 3분 그 3개 종목 저도 좀 이렇게 관심은 좀 가져보는 그런 종목들이고 우선적으로 좀 잘 선별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 섹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2시 15분부터 주식 심화론에서 자세하게 딥하게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오늘 강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종목 조금 이따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너무 투심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플러스 바이오 하면 저는 얼마 전에 고점 경신한 임플란트 또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런 거 생각나는데 종목 저도 분석들 한번 좀 쭉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날씨만큼이나 깜깜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코스피는 24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75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강한 녀석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을 쏙쏙 짚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총 토마토 티켓 10장을 획득했고요. 그 반으로 이정호 전문가가 총 토마토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총 토마토 티켓 4장, 반재혁 전문가는 총 토마토 티켓 3장으로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이죠. 유세벽 전문가의 현대건설기계가 현재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삼강 M&T도 4%가 넘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지난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에도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추가적인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추천주 확인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삼성물산, 윤겸 전문가 서현탑메탈, 이정호 전문가 파세코입니다. 지수가 엊그제 장중 고점에 마감됐습니다. 2422포인트. 장중 고점에 딱 마감되고 나서 지금 연이틀 조정을 받으니까 사실 좀 심리가 많이 좀 침체되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힘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파세코
여름에 어울리는 종목이기도 하죠. 예, 파세코 하면은 집에 그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창문형 에어컨이요. 창문형 에어컨이죠. 네. 예. 네, 여름 관련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3년 만에 10배가 커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삼성까지도 이 시장을 진출했는데, 파세코가 그 중에서도 점유율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빨리 선점하고, 소비자층한테는 창문형 에어컨 하면은 파세코다라는 인식까지도 안겨드렸는데, 올해도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파세코가 당연 선두주자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파세코 뭐 히터도 있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겨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노릴 수 있는 사계절 테마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면 수익은 챙기고 약간 또 가을 때 아니면 캠핑 시즌 때 그때 맞춰서 또 다시 한번 공략하는 부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인 17,200원 정도면 오늘 조정 주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네. 있고, 목표가는 2만 원 선 정도까지 노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5,000원 부근까지 잡고 공략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수요가 많았나 봐요. 시장이 많이 커졌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죠. 이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에어컨보다 설치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도 이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 그냥 개인이 설치를 하고 개인이 해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1인 가구 이러잖아요. 1인 가구가 자꾸 커지면서 이런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수치를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짚어드리면 2019년 대비해서 이때 워낙 뭐 적었으니까 시초였으니까 이때 뭐 5대였나 봐요. 2019년 대비해서 올해가 50만 대이기 때문에 3, 4년 만에 뭐 거의 뭐 10배 정도 커진 시장입니다. 50만 대까지 또 판매가 예상되고 있네요. 창문형 에어컨 집에 있으신 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그리고 캠핑 쪽에 그 발열 장비, 뭐라고 할까요? 난로? 예, 난로, 그리고 또 제습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파세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입니다. 윤겸 전문가가 가끔씩 철강주를 가지고 와주시는데 티켓 가운데 철강주로 또 따내신 티켓들이 있어요. 서현탄메탈,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이제 참 이 증시를 그래도 제가 코멘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먹구름,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증시를 그래도 한 50% 정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러우 전쟁의 뭐 평화 협정이라든지 종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우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제 우크라이나가 EU 이제 자격 지위도 다음 달 초에 이제 EU 이제 회의에서 어떤 이제 그 가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또 이제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그 재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재건을 참여국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로 자동차 금형 및 중장비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코스닥에 상장된 서현 탄메탈, 시총은 지금 현재 시가로는 817억 정도, 규모는 뭐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분석하다가 서현 탄메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재무 구조도 좋고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이제 차트상도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물론 이제 재건 관련주가 이제 선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최근 5일간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뭐 2020년 3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다가요. 이때가 이제 고점을 찍은 게 2021년 3월, 그 이후로 이제 하락하다가 최근에 와서
4월 들어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요 5일 사이에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 분석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출도 2019년부터 꾸준히 뭐 이렇게 월등히 뭐 증가하고 그러진 않지만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80%, 또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났고요. 재무 비율을 또 보면은 이 회사가 아주 재무가 좋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아주 풍부하고요. 698%.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적은 유보율도 좋고요. 성장성 비율도 상당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 비율도 좋고 활동성 비율도 괜찮은 양호한. 그러니까 재무나 실적 매출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양호하면서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종목별 투자 부분 보면은 외인들이 요 2주 사이에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외인들이 좀 많이 담아줬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개인들이 좀 담아주고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재건 회의가 진행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중장비 부분이 들어가서 재건에 투입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매출 실적 그런 부분이 꾸준히 상당히 이제 상승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가로서 뭐 진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7,6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차 지지대인 6,300원대를 만약에 무너진다. 장이 안 좋아서 무너진다면 손절하셨다가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다시 진행하시는 쪽으로 추천 말씀 서현 탑메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현 탑메탈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10배거가 났던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일단 적은 기업인데 거래량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할 수 없는데 거래량이 적으면은 또 투입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지. 최근에 예. 뭐 일주일 전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터졌다가 요 일주일 사이에 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일주일 전, 2주 전에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 터졌던 게 좀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증시 상황이 조금 이제 이런 호재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요 며칠 사이에는 또 우리가 또 약세장인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연관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현 탑메탈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금형과 건설 중장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서현 탑메탈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600원, 손절가는 6,300원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유세혁 전문가의 종목 삼성물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코멘트에서 언급해 주셨던 엊그제였나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은 종목이에요. 삼성물산 볼까요? 네, 삼성물산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토마토 닉네임 아이디가 이제 나그네 하랑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종목 캐치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목하는 점은 확실한 삼성전자처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전 부분에서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지주사로서의 할인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이제 왕세자랑 굉장히 친분이 있다라는 점, 거기에서 건설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붙어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해서 ETF가 지난 28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킨덱스 원자력 딥스 리서치라는 이쪽 테마에 이쪽 ETF에
삼성물산이 10% 넘는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포트폴리오 변경이 이제 6월과 12월에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원자력 관련주로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복합 재료로서 지금 강한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또한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저는 지금 가격대를 보니 지금 가장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241선을 돌파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241선을 11만 8천원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로는 14만 5천원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원전 모멘텀, 원전 ETF 출시와 함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수주전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주라는 할인 요소가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합니다.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또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6시부터 7시 1시간 동안 이제 그 배워야 산다 프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6번째 6강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부 정책주 시리즈로 에너지 관련 정책, 뭐 관련주라든지 에너지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상식 지식에 대해서 전망 있는 종목들 추천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거 끝나면 또 7시 10분부터 8시까지 공개 방송을 엽니다. 7월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TV 대표 프로그램이죠. 배워야 산다 진행하시고 7시 10분부터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시장 대응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세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보수적인 시각 전략들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장투 종목은 요즘 같은 때 잡는 겁니다. 서당계 1년차 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동감하시는 전문가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투 종목, 단기 투자 종목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보고요. 세 분 전문가의 색깔 더 뚜렷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